예, 다르게 본 뉴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태환이 얘기 그리고 예슬이 얘기 나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4222님, 세상에 어린 태환이한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범인을 꼭 잡아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었으면 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서촌 갤러리 가가지고 우리 박예슬 양의 전시 보고 싶다는 문자들도 많이 보이네요. 자, 2부 다르게 보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월드컵 뉴스 속에 언론에 작게 보도됐는데 그래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공익요원이 편의점 30여 곳을 돌면서 주로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700만 원이 넘는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남다르게 잘생긴 얼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인제대 김창룡 교수와 다르게 보는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죠. 자,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뉴스 보느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월드컵도 있었고 유병헌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큰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것은 워낙 일반화돼 있어서 잘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특히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 대학생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자기 등록금을 다 날리는 바람에 자살까지 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련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기 사건이 너무나 빈번해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한 잘생긴 공익요원이 주로 이 편의점을 돌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그 범행을 저질렀는데, 내용은 은행에 자기 돈이 인출이 안 된다면서 자신을 이 가까이 주변에 사는 오빠라 이렇게 소개하고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 30여 군데 서울과 지방을 돌면서 총 714만 원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익요원이 경찰서에 잡혀서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에서는 거의 100% 성공했다. 이런 진술까지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게요. 얼마나 이 젊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허술하게 이렇게 당하는가 안타깝기조차 했습니다. 아니 근데 30여 군데에서 714만 원이라면 거의 한 번에 한 20만 원어치씩 사기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를 믿고 그렇게 20만 원 돈 작은 돈이 아닌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 뉴스를 보고 잘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방법이 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로 편의점 가게 혼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동생이 지방에서 갑자기 택시를 타고 왔기 때문에 18만 원이 나왔는데 은행에 내 돈은 수표로 입금했더니 지금 인출이 안 된다. 좀 급하게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18만 원, 24만 원 뭐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이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태도, 이걸 보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학교 근방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는 명문대생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의심을 피했다고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대부분 돈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는지 깔끔한 외모인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다시 말하면 잘생긴 외모 그리고 명문대생이라는 신분, 이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허술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렇죠. 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 보면 사기꾼이 가장 지탄을 받고 문제가 있겠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이 착한 학생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신도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착한 학생 신드롬. 예, 그리고 또 노를 잘 못해요. 이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우물쭈물 하다가 빨려 들어가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18만 원, 2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어떻게 한순간에 당했는지 물어보면 네. 왜 그렇게 당했느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다단계 판매에 당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예. 자기도 뻔히 알면서 당했다. 그 순간을 자기가 넘기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네네. 이런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해보면 좀 금방 알아듣는데 예. 자기가 그 상황에 대상이 돼버리면 노를 못하겠더랍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보면 다단계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잦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단에 계시니까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사기 사건들은 사실 많은데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건 그리고 특히나 이 알바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기 사건이요. 일본에 비교하면 한 70배가 많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예. 불신 사회라서 사기가 많은데 그 대상이 되는 희생자들이 보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거나 아니면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네. 너무 쉽게 예스를 한다. 아하, 노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야멸차게 노라고 좀 해라. 이 말을 좀 당부하고 싶은데 네. 우리 학생들이 보면 이 자기 처지도 어려운데 대책 없는 수호천사가 되려는 이런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어허.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게 더 강한데 네. 여기에는 또 보면 그렇게 넘어가는데 명문대생이다. 또 잘생겼다. 이런 착시 현상이 사람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대책 없는 착한 학생 신드롬이 이런 사기에 더 휘말리게 되는데 저는 물론 착한 학생이 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 확인이 꼭 필요할 때는 지금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그런 확인을 하고 빌려주더라고 또 빌려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약자가 타겟이 된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무래도 학비를 직접 벌어야 되는 아무래도 형편이 꼭 낫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또 착한 학생 신드롬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외모가 잘생긴 것, 그러니까 번듯한 것, 그리고 명문대생. 아까 지방의 경우에는 더더욱 착한 학생 신드롬이 크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엔 더더욱 명문대생이라고 하면 좀 더, 이 얘기를 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봐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굉장히 획일적인 가치관이 이런 사기를 더 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보면 명문대생이라는 한마디에 쉽게 자신의 주머니를 트는데 저는 꽃뱀들도 자신을 화려하고 멋지게 치장하듯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그 모습을 일단 화려하게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장식품이 명문대생이다, 나는 의대생이다, 법대생이다, 혹은 재벌 2세다, 미국 의사다, 뭐 이런 것들이 꽂히게 되면 일반인들이 착시 현상이나 혼란스러워서 네. 그 말을 믿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기 사건을 이렇게 취재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명문대에 대한 과도한 호감. 우리 사회 전체의 획일화된 가치관 때문인데 네. 저는 명문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자기 폄하랄까 비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생김새, 외모 지상주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믿을까 말까가 저 사람이 잘생겼나 이쁘냐 이것이 아니라 네. 신뢰할 만한 근거가 뭐냐. 아하. 이런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젊은이들에게 좀 장착이 돼야 이런 사기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 이 획일화된 가치관이 이번 사기도 가능하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치관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도 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보다 더 잘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학설이 나올 정도로 아하. 우리 사회가 특히 외모 지상주의에 강합니다. 예. 거기다가
세련된 매너 여기까지 갖춰지면 예. 이건 거의 확신에 가깝게 믿게 됩니다. 자기 확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네요. 사기꾼이 그렇죠. 자신을 어떻게 꾸미느냐 이 부분에서 사회의 시선이 반영된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네. 인제대 김창룡 교수였습니다.